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금성화재소송센터 김호영 변호사입니다. 간혹 화재소송 당사자분들을 보면 화재소송의 특수성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화재 전문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부담이 되셔서 화재 전문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나 아니면 주위의 지인 변호사님들께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셨다가 패소를 하시고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를 찾아오셔서 항소심을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화재소송에서 법리 구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 발화 지점, 발화 원인, 화재 확산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이 사실관계 확정에 따라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관계는 1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지기 때문에 1심 법원 판단이 다르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그것을 항소심에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아서 항소심, 상고심 모두 승소한 사건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세차장 창고 부분을 전소를 시켰고 사무실 부분도 반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까지 확산이 돼서 교회 내부 및 외부가 일부 소외되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차장 임차인은 세차장 건물 임대인이 설치한 전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자신이 교회에 대신 배상한 손해배상금 그리고 자신의 손해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소방의 화재 조사 결과 벽면 콘센트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벽면 콘센트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통과 연결된 스테인리스 배관에 열선이 감겨 있었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고 그 열선으로 감긴 배관에서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확인이 되고 물통 주변에 있는 전선에서 단라큰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배관에서 천공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 감겨있는 열선에서 어떤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심에서 벽면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과는 소방의 화재 현장 조사서 기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에도 벽면 콘센트에는 2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었는데 그 플러그 중에 한 개는 백열등과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콘센트에 연결된 플러그 선 한 개는 끊어진 상태에 있었고 그 끊어진 끝 부분에 단라큰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화재 조사 결과를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1심에서 최초 발화 지점이라고 판단한 벽면 콘센트가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1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본 부분이죠. 이 콘센트의 전원 코드 플러그가 2개 꽂혀 있었고 그 2개에 해당하는 플러그 선은 손세차장이라고 써있는 벽면을 관통해서 손세차장 그 벽면 안쪽 내부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연기가 보입니다. 그 벽면 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벽면 안에서 연기가 처음 관찰되는데도 불구하고 빨간색 벽면 콘센트 부분에서는 아무런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도 벽면 콘센트 빨간 부분에는 아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데 노란 사각형 부분, 연기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연기가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연기가 발생하던 부분에서 불꽃이 튀면서 그 샌드위치 패널로 화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적색 사각형 부분, 벽면 콘센트 부분에서는 아무런 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벽면 콘센트가 아니라
벽면 내부 창고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재판부에게 충실히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이게 1심 재판 과정이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심에서 지고 올라온 항소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으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는 그래서 화재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소방의 화재 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 사건 화재는 외부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전원 코드선, 소방은 플러그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플러그선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즉 소방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더라도 임대인의 관리 영역인 벽면 콘센트가 아니라 임차인이 사용하던 전기기구 전원 코드선에서 화재 발생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화재가 벽면 콘센트가 아니라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전원 코드선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원 코드선은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이 아니라 임차인의 지배 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임대인이 1심 패소를 딛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상고를 했지만 상고심에서도 임대인이 전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화재 소송을 저희가 수행하다 보면 저희에게 처음에 찾아와 상담하셨다가 다른 대리인분들께 의뢰를 하고 결국 1심에서 패소하시고 다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바로 잡아져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뒤집지 못하고 항소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화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최초 발화 지점, 발화 원인, 또 화재 확산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만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금성화재소송센터와 상담하시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